도청 직원들이 조합을 구성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귀농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내건 수익률은 4개월에 67%였습니다. 2.28 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놓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는 경비 용역업체 선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 2.28 민주운동 다들 아시죠? 1960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맞서 일어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2.28 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윤재옥 의원은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구성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정촉구 결의안을 토대로 대정부 압박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회도 엽니다. 국회 결의안도 제출돼 있고 하니까 계속 행자부에서 이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상반기 범시민 추진위가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영호남에서 123만 명이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19 혁명과 의미가 중복된다며 다소 소극적입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47개 국가기념일 가운데 비슷한 기념일이 다수 있는 데다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 운동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발적인 학생운동이었고 또 민주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4.19 혁명이 4.19 민주혁명이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 2.28 민주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래서 이것을 중복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구 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당위성과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검증이 된 만큼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도청 고위 간부가 포함된 공무원 30여 명이 신도청 인근의 예천군 땅을 수의 계약해 특혜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땅값은 이들이 매입한 지 1년 반 만에 7배 뛰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청 인근의 한 야산. 도청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2014년 말에서 지난해 초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해 예천군 소유의 3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3.3제곱미터당 약 1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호가를 기준으로 7배가량 뛰었습니다. 지금 요 뷰에는 지금 4,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남기 문제 안 되겠나 내가 그런 짐작을 했었거든요. 경북도청 이전으로 개발 호재가 예상되던 시점에다 국비지원 농촌마을 개발 사업 선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북도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이 뒤숭숭하고 있어요. 만약 일반인들이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겠죠. 경북도청은 당장 공무원들의 주택조합 결성과 토지 구입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세밀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일벌백계 차원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도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이러니까 또 뭐 위반 여부가 있는지 한번 스크린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경사북도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지만 공모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청 감사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청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강이나 하천을 정비한다며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강둑이나 수질은 뒷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포스코 옆으로 흐르는 냉천에는 주차 차량 20대가 떠내려갔거나 침수됐습니다. 다시 찾은 냉천은 상처투성입니다. 둔치를 보호하는 호암 블럭도 폭우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더기로 유실됐습니다. 최후 방어선인 제방도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지수보다 진수에 중점을 둔 고향의 강 사업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좁게 한 반면 둔치를 넓게 해 배수 능력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제방도 자연미를 살린다며 식생 매트로 감싸다 보니 유실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폭우가 온다고 보고 보기 좋은 이런 식생 매트보다도 정말 이렇게 강하고 튼튼한 옹벽이라든가 80년 폭우에 대비해 설계한 하천 정비 사업이 공사 시작 4년도 안 돼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태풍을 교훈 삼아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호환 구조를 형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온이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된 형산강도 수질 개선 사업은 뒷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도 20여 개 사업 모두 공원 조성 등 친수 사업으로 수질 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천북 희망농원 양기장, 또 천북 산업단지, 또 강동 산업단지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 방류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와 수질 개선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하천과 강 정비 사업, 사상 누각의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때 1983년 건설된 월성원전 1호기가 1974년판 미국 규제 지침에 따라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 지침은 1997년 개정돼 폐기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된 새 기준에 따라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 계측기 값을 기준으로 운전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침해와 채용, 회계 비리 등 각종 의혹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4개 시설장과 복지, 회계 관련 직원 등 24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구시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내부 인권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시설 거주인들을 위한 자립 지원, 인권 지킴이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절반가량은 몇 년 가지 못하고 폐업할 만큼 창업이 어려운데요. 이런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돕고 격려하기 위한 청년 멘토단이 생겨났습니다. 보도에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위촉한 청년 멘토는 모두 12명입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화 회장, 미니홈피 열풍을 일으킨 싸이월드 창업자 이동영 대표, 대학생 광고 공모전 43관왕 제갈 현열 씨 등 창업 분야에서는 전국구 스타들입니다. 경영관리에서부터 마케팅, 투자, 세무, 특허까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5대 필수 분야에서 이들은 젊은 창업인들에게 실전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찾아내고 남과 협력하는 그런 소통한 능력을 키우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멘토들은 창업은 과정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패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CEO들에게 멘토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히 노하우를 전수받는 조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 정말 실패가 되는 거고 거기서 딛고 일어나면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상북도는 청년 멘토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데 청년의 직접 참여와 또 머리와 두뇌와 또 현장을 함께 끌고 가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청년 기업의 생존율은 55%. 활발한 청년 창업과 함께 한 번은 겪는다는 경영상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 멘토단의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헌식입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방송 출연 경력을 내세우면서 귀농 영농단지에 투자하면 넉 달 만에 67%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백수십억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영농조합 대표 56살 이모 씨입니다. 매년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귀농에 성공한 이력을 과시합니다. 예, 제가 귀농을 한 지가 올해로서 7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 59살 정모 씨 등 2명과 함께 귀농을 위한 영농단지를 만들어 분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대표 이 씨는 이곳 자신의 농장에서 매주 한 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어 12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안에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330여 명이 12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영농 단지를 위한 땅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했던 수익금도 끊겼습니다. 돈 없다 하니까 카드를 하라 걔가 카드를 가야 카드 지금 지식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한테도 뭐라고 주어지겠는지. 경찰은 이들이 97억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 돈은 선 투자자 받은 거를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로 이들 3명을 구속하고 각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은 센터장 등 30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정부에서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금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뒤 2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섬유업체 대표 신도사 민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연구지원금 중 5천만 원만 방검복 개발 연구비로 쓰고 나머지 2억 4천여만 원은 계열사 자재 구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돌잔치 답례품을 판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8월까지 6개월 동안 210명의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용역업체 선정과 관리비 집행을 두고 입주민 대표와 주민들 사이에 골 깊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8년 동안 수의 계약으로 한 업체에 경비 용역을 맡겨왔지만 최근 일부 주민이 공개 입찰을 제안해 입주자 대표 7명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 계약을 원하는 입주민 대표들이 경비 용역업체의 인건비를 13.5% 올려주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인상 전에도 경비 용역업체 비용이 제곱미터당 1,148원으로 수성구의 유명 아파트 496원보다 2배 넘게 비싼데 왜 올리는지 또 왜 수의 계약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비싼 관리비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구에서는 무조건 1등이고 수성구하고 붙어도 우리 아파트가 최고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입주민 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업체 선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인건비 인상은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은 최저임금만큼 최소한 인상해줘야 됩니다. 인상을 안 주려면은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일을 적게 시켜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관련한 각종 갈등은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에다
반상회나 부녀회 같은 조직이 사라져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도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소통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그 주민 자치 소통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 그럼 다른 아파트 법규들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시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5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가 오늘 안동 시민운동장 일대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는 영남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전국 시도별 연합회 임원과 선수단 등 약 3,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첫날에는 어르신 건강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9개의 경기가 열려 노익장을 화제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경주 지진 피해 성금 1,0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노인회가 기부한 성금 1,000만 원은 경주시를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나 물품 지급 등에 쓰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36 경북센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36은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임대아파트 10가구에 보증금을 지불해 16가정이 최소한의 월 임대료만 내면서 2년에서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36 경북센터는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 등과 심의를 거쳐 10가족을 우선 선정해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성에너지 모회사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이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회장 취임식을 갖고 3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협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9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정부기관과 기업, 학계 등 3,000개의 회원 조직이 있는데 한국인이 회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흰 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식전 행사로 400여 명이 시내를 행진하는 흰 지팡이 대행진이 있었고 유공자 표창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1980년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10월 15일을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흰 지팡이의 날로 제정해 각국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풍기 인삼축제와 연계한 영주 인삼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이 오늘 개막됐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인삼의 효능을 기록한 고문원과 의식주에 영향을 미친 인삼의 흔적을 중심으로 영주 인근에서 수집된 다양한 인삼 관련 유물이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